가상자산 거래소의 기준을 제시하다. 코인원. 범타임즈의 NFT 리포트, 여러분들의 NFT 투자 포인트를 잡아드립니다. 범타임즈 서범석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범석입니다. 이번에 2주가 지났죠. 지난주 대선이라서 한 주 빠졌고 2주 만에 왔는데요. 또 그동안 또 많은 뉴스도 있었고 또 뭐 있었는데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거래량은 이제 전주 대비해서 이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뭐 현재 또 3월 중에는 이제 한국 게임사들이 엄청나게 블록체인 시장, P2E 시장, 뭐 NFT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티몬이 또 최초로 대형 커머스 최초로 블록체인을 도입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이 NFT 시장의 거래량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 몇 주 연속으로 나오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그 소폭 상승하는 거래량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한 번씩 짚어볼까요? 예, 일단 거래량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뭐 전주 대비해서는 소폭 상승했는데 역시나 4주 전 대비해서는 아직 27% 감소한 수준이고요. 다음 이제 거래 금액 기준으로도 이제 비슷한 흐름입니다. 뭐 상승 흐름으로 전환된 것 같지만 4주 전 대비하면 아직도 30% 정도 감소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또 역시 이제 액티브 마켓 원래 거래에 사용된 지갑 수 역시도 소폭 상승한 모습이지만 이제 4주 전 대비하면은 한 20% 이상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전주 대비해서 소폭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단 한 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많이 거래량 자체가 줄어든 모습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에 좀 언론들에서 NFT 시장이 많이 위축됐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메이저 경제지 또 아니면 뭐 전문지 할 것 없이 이제 그런 기사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이제 그런 기사들을 봤는데 그 메인 경제지 있죠. 네.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많이 늦었다고 봅니다. 팍스 경제 TV에서 저희는 이미 수차례 이제 과열이다, 뭐 거품이 있을 거다, 뭐 경고를 뭐 내지는 이렇게 주의를 드렸었고, 또 실제로 2주 전만 하더라도 이제 최근 엄청난 하락을 보이고 있다, 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뭐 하락 그 소식에 대한 이게 전달이 늦었다, 빨랐다 이것보다 그 분석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일단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일단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BAYC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BAYC가 NFT 씬에서 대장주인데 그 BAYC의 평균 거래가가 뭐 최고 대비 지금 얼마 하락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NFT의 가치는 있는가라고 넘어가면서 이제 실제 NFT 시장에 이제 미술적으로 가치가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흐름이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NFT 시장을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BAYC와 아트와는 조금 별개로 봐야 되는 거죠. 실제 순수 아트 분야랑 이제 BAYC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림으로도 매력적이지만 이제 PFP 그 프로젝트로 봐야 되고 이제 구분을 해서 봐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 대충 이걸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NFT 가치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하는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메인 경제지에서 대충 다룰 만한 시장은 아니다. 지금 NFT 시장이 초기고 상당히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제 팍스 경제 TV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그 NFT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무조건 과열이라든가 이제 폭등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거품이 묻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필연적으로 조정은 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현상이 일어난 이제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그 NFT 시장이 상당히 핫했지만 일반인들을 끌어들이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었다.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그 NFT 시장의 과열을 도왔던 거는 기존 코인 투자자들이 NFT 시장에 뛰어들면서 이제 과열을 만들어냈고, 이제 그들끼리 이제 거래가 이제 줄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줄어드는 거라 보고 있고, NFT 시장이 진짜 커지려면은 기존 일반인들까지 NFT 시장에 유입되어야 이제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몇 주 전부터 이 NFT 시장이 워낙 작년 한 해 동안 큰 성장을 이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거품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그리고 요즘 같은 이 NFT 시장에서의 인기 있는 그 종목들, 프로젝트들을 본다면 시장에 관심을 좀 끌 수 있고 커뮤니티 로열티를 높이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BAYC보다 더 인기 많은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BAYC의 가격적인 측면이 조금 떨어졌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BAYC의 어떤 가격적인 하락을 보고 이 NFT 시장이 죽은 거 아니냐라는 대로 결론이 이어지기에는 약간 논리적인 비약이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의 거래 금액 기준으로 해서 상위 프로젝트들을 살펴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네. 이제 지난주 이제 그 거래 금액 기준 탑 5죠. 이제 인비저블 프렌즈 1등부터 지난주에 다 소개드렸던 것들이고 뭐 스리랜더나 뭐 4위의 터비 캣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나오는 프로젝트인데 이거 한번 좀 오늘 얘기할 게 많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요. 다음은 이제 탑 5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일단 역시나 이제 오픈시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큰 변화가 없이 이제 2위가 이제 크립토펑크 그리고 5위에 늘 이제 NBA 탑샷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모박스가 들어왔죠. 모박스는 간단히 게임 플랫폼입니다. 게임 플랫폼에서 자체 NFT 마켓플레이스를 하고 있는 이제 프로젝트고요, 거래소고요. 그리고 이제 크립토펑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깐 아까 이따가 뉴스에 이제 빠져 있는데 크립토펑크 BAYC가 크립토펑크를 인수했습니다. 인수했던 그런 뉴스가 있고 사실 뭐랄까요 1등과 2등의 결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예를 들면 뭐 90년대 후반으로 간다면은 핑클이 SS를 인수했다 뭐 이렇게 봐도 될 정도인데 이게 어떤 시너지를 일으켜서 어떤 또 NFT 시장에 변화를 일으킬지 상당히 궁금한 포인트입니다. 네, 좋습니다. 핑클이 SES를 인수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은데 일단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이 NFT 시장 그들만의 리그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여러 기업들에서 이제는 좀 대중들에게 좀 더 친화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슈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그 대중들의 그 이제 대중화 말씀하셔서 이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요즘 이제 외부적으로 NFT 모임이라던가 아니면은 강의를 나가고 있는데 하는 얘기가 뭐 NFT 가치도 좋고 뭐 NFT가 뭔지도 좋고 뭐 다 좋다. 그래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서 이제 늘 막힌다는 건데 아까 아직까지는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코인 투자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NFT를 아직까지는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NFT를 사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거래소가 코인으로 결제를 해야 NFT를 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일반 대형 거래소에서 코인만 거래했던 분들도 NFT를 하기 어려운 게 개인 지갑이라는 걸 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지금 기업들에서 NFT 이제 프로젝트를 론칭하면서 튜토리얼을 상당히 자세히 만듭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는 뭐 지갑을 만들어야 되고 뭐 어떤 토큰이 필요하고 상당히 이제 자세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제 점점 이제 앞으로 나아질 거라고 보고 NFT 시장이 정말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대형 기업들, 대형 프로젝트에서 이제 좀 더 대중 친화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드리고 요 말씀드리고 이제 뉴스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팀원인데요. 이제 팀원에서도 이제 블록체인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도입해서 이제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거는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이제 보상 서비스를 이제 구축을 하겠다는 건데 이제 올 뭐 한 상반기 중에는 이제 구축에 착수를 할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기존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이제 뭐 어떤 특정 브랜드 리뷰를 쓰면은 이제 코인으로 보상을 하고 뭐 NFT로 보상을 하고 뭐 이런 그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하는 거는 이제 팬덤 소비, 뭐 코인 획득으로 동기부여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커머스 대형 커머스에서 이제 팬덤 소비, 이제 커뮤니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느냐, 이게 하나 재밌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까지 NFT 투자가 조금 망설여졌던 이유는 아무래도 접근성 자체가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고 심리적인 장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팬덤 소비와 코인 획득으로 동기부여를 하려는 모습인 것 같고요. 또 다른 기업들의 소식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예, 지금 이제 한국 게임 업체들이 상당히 지금 뭐 작년 말부터 해서 이제 NFT, P2E 열풍을 타면서 엑시 인피니티 이후로 다들 이제 블록체인 시장 진출을 이제 선언하고 있고 이제 P2E를 이제 도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P2E를 처음 도입한 건 아니죠. 예전부터 이제 한국형 이제 MMORPG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제 과금, 특징이라고 할까요? 장점이자 단점인데 상당한 과금이 필요했고 이제 투자하는 만큼 시간이든 돈이 투자하는 만큼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었고 그래서 불법적인 이제 그 게임 아이템 거래도 이제 상당히 이제 했었는데 그게 이제 양지로 블록체인을 도입해서 양지로 올라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한국에서는 이제 아직 합법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서비스가 불가하고 이제 보통은 다 글로벌 버전으로만 나오는 상황인데요. 일단 넷마블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넷마블은 지난주에도 이제 바이낸스 통해서 이제 IGO를 진행한다고 이제 소개를 드렸었던 이제 회사인데 이제 A3 Still Alive라는 게임은 기존에서도 있었고 뭐 어느 정도 흥행을 했던 이제 게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P2E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뭐 이네트리온 던전, 뭐 광석 획득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은 게임 쉽게 얘기하면 게임에서 뭐 어떤 미션을 수행하면은 이제 광석을 채굴할 수 있고 그 광석으로 이제 아이템을 교환하고 그 교환된 아이템으로 최종적으로 코인으로 교환 가능하다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P2E가 도입됐다고 보는 건데요. 그 넷마블에서 사용하고 있는 코인은 이제 MBX 코인입니다. MBX 코인으로 지금 이제 클레이튼 기반 코인인데 현재는 지금 클레이 수업에서 에어드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금월 중에 아마 이제 상장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과연 상장될 것인가 이게 또 상당히 이제 주목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티몬과 넷마블 소식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유명한 좀 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뭐 같은 맥락이라고도 봐도 될 것 같아요. 넷마블, 이제 컴투스, 이제 다음 또 네오위즈인데 이제 다 게임사들이죠. 컴투스에서도 이제 코인을 발행했습니다. C2X라는 코인인데 지금 FTX에서 이제 해외 거래소죠. 18일 오후에 한 10시 한국 시간으로 10시쯤에 IEO 예정입니다. IEO라고 하면은 뭐 아시겠지만 코인을 최초로 거래소를 통해서 최초로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컴투스 코인 같은 C2X 같은 경우에는 테라 네트워크 기반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거버넌스 카운슬에 테라 또 한국의 이제 크립토 씬의 이제 가장 유명한 투자 회사 해시드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 마케팅 효과가 이제 상당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근데 하나 문제는 FTX는 해외 거래소라서 원화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지금 트래블 룰이 뭐 어떻게 적용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해외 거래소로 코인을 송금하고 그래서 이제 해외 거래가 이제 뭐 불가능한 건 아니었는데 현재는 이제 해외로 이제 보내려면 뭐 지금 개인 인증을 해야 되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이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IEO에 참여가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또 하나 문제가 FTX 자체적인 이제 하고 있는 그 KYC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FTX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소가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IEO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FTX 자체 토큰을 스테이킹을 하고 또 KYC가 레벨 2까지 완료가 되어야 참여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아직 FTX 거래소에 계정이 없는 분들은 이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아직 한국에 이제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정확한 조항은 없지만 어떨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한국 법상 지금 해외 IEO 참여가 불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에 FTX 자체적으로 한국은 거래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IEO에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바로 네오위즈 코인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오위즈 코인은 네오핀인데요. 이름은 이제 빗썸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네오위즈는 이제 유명한 게임 회사죠. 그래서 네오위즈 홀딩스 자회사 네오플라이가 발행한 코인이 이제 네오핀인데 현재 개당 한 12,000원 정도 합니다. 어제까지. 그래서 코인 시총이 지금 현재 한 12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지금 네오위즈랑 네오위즈 그 홀딩스 두 개의 시총을 합한 게 한 1조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회사의 시총은 한 1조 정도인데 코인 시총이 12조다.
상당한 뭐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볼 수도 있고 이제 그 판단은 좀 해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도 이제 블록체인 게임이 한 3종 정도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역시나 뭐 P2E 도입한 비슷합니다. 게임 아이템을 어떤 특정 아이템으로 교환하고 그 특정 그 게임 내 토큰을 실제 코인으로 교환해서 거래소에서 환전할 수 있는 뭐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께서 컴투스라는 회사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특히나 요즘 IEO 붐이 일고 있습니다. 거래소를 통한 상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인증을 받은 코인들의 가능성이 높고 안정성이 조금 더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해시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좀 초기 발굴을 잘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한번 눈여겨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항상 한 주간의 NFT 리포트를 토대로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코너가 생겼어요. 이제 케이스 스터디라는 챕터가 생겼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이게 매주 진행되면 좋을 텐데 네. 그걸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네.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자주 말씀드리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NBA 탑샷에 대해서 이제 늘 이제 거래소 말씀드릴 때 얘기를 했었죠. NBA 명장면들을 그 NFT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게 있었고 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UFC에서 이제 NFT 만든 걸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분야에서 NFT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짧게만 보여드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두산 베어스 같은 경우에 이제 과거 전설 선수들의 NFT를 만들어서 한 $20에 팔았는데 이제 5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지금 현재는 이제 0.3% 정도의 거래, 한 2,000원 정도, 한 반 정도 가격이 떨어진 수준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두버스라는 자체 마켓플레이스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골퍼 NFT 지금 한 10가지 정도 있는데 요거까지만 프로골퍼까지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밌는 게 이 NFT를 사면은 이 해당 프로골퍼와 같이 라운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NFT입니다. 최초에 이제 1,000만 원에 발행을 했는데 지금 경매에 붙였는데 1,300만 원에 낙찰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NFT 만약에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분이나 회사나 뭐 개인이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다양한 NFT에 어떤 멤버십 기능이나 권한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시간이 되면 이 부분은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략하게나마 스포츠 산업 관련해서 NFT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다음에 시간 되면 또 한번 깊이 있게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